됩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안 짚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야 근데 PK, TK가요. 이게 이거 진짜 놀라운 조사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아, 리얼미터 조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리얼미터도 있고 뭐 매일신문 한길리서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골고루 다 30% 이상인데 리얼미터는 43.5% 이고요. PK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일단 우리 뭐야 화면이 안 보이네? 네. 아이고. 아 그래 띄었어요. 네. 리얼미터만 보면 일단 리얼미터는 TK에서 43.5%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막 여러분 저기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안 띄우셔도 돼요. 제가 그냥 구두로 얘기할게요. MBN 매경 여론조사는 TK 이재명이 34.7%예요. 요거는 전화 면접 조사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일신문 한길리서치도 이재명이 요거는 TK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1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재명이 31.2%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대구 출신 우리 박지정 원장님. 디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디비지고 있는 거죠. 디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매일신문하고 한길리서치가 특히 보수적인데 네. 저 정도 나왔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아주 구별해서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야 할 것은 권오월이라든가 네. 중도적인 보수들, 김상욱이라든가 합리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을 영입해오는 과정들이 너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와의 브로맨스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어차피 이기는 거 이재명도 알고 보니까 고향 사람이라고 중도 우파라고 하는데 네. 우리도 한번 찍어주지 뭐 이렇게 이제 빗장을 열어주고 우리가 남이가 이랬었어요. 재명이가 남이가 뭐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자, 하지 안 해야 말아야 할 할 거를 안 해야 할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증세, 그다음에 복수하고 법의 심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범법자들이 심판하는데 복수는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없는 남북 관계의 급진전 이 세 가지를 안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면요. 제가 TK에 가서 왜 민주당 싫어하세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잠깐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제가 TK 지역민이면 네. 그 이재명이가 또 그 북한 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 북한이 잘 참았다 막 이래 말하던데 또 그런다 아이가 막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또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윤석열이 북한 자극해가지고 계엄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네네. 북한이 잘 참았다. 네네. 이 얘기를 권성동이 또 안보관 문제라고 이제 지적했잖아요. 네네. 근데 TK 지역민들은 그런 거에 좀 감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북한에서 했던 행태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TK에서도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네. 퍼주기 논란이에요. 네, 퍼주기 논란. 퍼주기 논란이 가장 이제 네. 이 남쪽 사람들이 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그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고 네. 이런 부분인 거예요.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협력센터를 폭파시켰잖아. 네. 그럴 때 우리 즉각 반응해야 돼요. 화내야 돼요.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이 우리에게 불편한 이 행동을 했을 때 일단 화내야 돼요. 네. 화내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까지 민주진보 세력들은 북한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참아야 돼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 화를 내는 것은 미국에게도 화를 내야 되고 일본에게도 화를 내야 되고 중국에게도 화를 내야 되고 러시아에도 화를 내야 되고 자조적인 외교권을 가진 국가는 예. 일단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화부터 내야 됩니다. 불편할 때는 불편할 때는 화내고 그 다음에 다시 등 뒤로 손을 들려서 화해를 하고 예.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당연하죠.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투쟁과 통합인데 투쟁이 늘 먼저 가는 거예요. 왜? 정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예. 상대방하고 한번 다투어 보는 거예요. 예. 다투어 보니까 질 것 같으면은 화해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다투어 봤는데 이게 극단적인 모순이 아니야. 예. 서로 간에 윈윈이 가능할 것 같아. 예. 그러면 타협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정치는 일단 투쟁입니다. 예. 외교는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전쟁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에서도 일단 우리 국익이 먼저라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봐야 돼요. 예.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예. TK는 북미 수교가 되면 더 이상 국민의힘 몰표주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포가 상당해요.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을 앞서가는 네. 대북 관계는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TK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 봐야 되는데 네. 사실 TK에서 민주당 후보가 30%가 넘는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고요. 실제 그런 득표율이 나온다면 이것도 기록이에요. 예. PK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PK에서 만약에 1등하고 TK에서 30%가 넘는다? 네. 네, 이거 정말 60%도 가능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PK도 기대되고 이번에는 실제 PK도 기대가 되고 TK도 기대가 돼요. 이런 선거는 처음이에요. 80년대 처음. 그 88년 총선 있기 전까지는요. 네. TK에서도 여야가 다 동반 당선이 됐습니다. 아. 동반 당선이 됐고 유성환 의원이라고 네. 무슨 방공이 국시야, 통일이 국시야. 라고 했던 사람이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당선된 적이 있어요. 오. 통일민주당. 네, 네.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았어요. 네. 지역주의 탓에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 엄밀히 성당 얘기하면 박정희 때문이에요? 아니 박정희보다도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네. 때문이죠. 그 3당 합당 이후로 더욱 고착화됐죠. 더 3당 합당 이후로 고차가 된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네. 일단은 정치적 지역주를 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 고로월 의원이라든가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면은 그분들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요. 보답이라는 게 뭐 돈 주고 자리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 지역주의를 정치를 깰 수 있는 정치 제도의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렇지. 그 당으로 민주당으로 간 것에 따른 명분을 줘야 돼요. 그렇죠. 예. 두 분 가시기 전에 음. 10분짜리 클립 하나 만들겠습니다. 지금 가야 지금부터 10분이. 예? 네. 아니 녹화하셨다면서요? 들통나잖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 걸로 하고 10분만 녹화하면 안 될까? 그러면 저희 10분만 딱 주세요. 네.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두 분 다 친한 분이어가지고 이번 선거는 고개 쳐들어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선거에 아니요, 요거는 이제 이동영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 이번 선거는 이동영이 뭘 알아? 아니 그래서 그걸 딸라고 저희가 고개 쳐들어도 된다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사실 오늘 이제 박찬대 선대위원장이 전체 문자를 돌렸어요. 민주당 그 이제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말 조심해라. 절대로 뭐 압승 이런 표현 쓰지 말고 낙승 이런 표현도 쓰지 말고 전망을 하지 말라. 예상 득표율도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주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까지 해서 책임까지 묻겠다고 얘기한 걸 보면 이거는 사실 민주당 선대위 분위기나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분들 또 방송 나가시는 분들 입조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동영 작가님의 이 문장은 이번 선거는 고개 쳐들어도 된다라고 하신 거니까 저는 사실은 이동영 작가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발언을 보고 이제 믿어도 되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또 이제 분위기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이야기가 다 맞기도 하고 틀렸습니다. 이거는 자, 이게 뭐냐면요. 선거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이야기가 기세입니다. 이긴다고 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깁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태도와 네. 국민을 대하는 자세는 한없이 겸손해야죠. 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지난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뭐 무슨 170석, 180석 얘기 나왔을 때 네. 우리는 지금 그런 목표가 가당치도 않을 뿐더러 네. 정말 과반이 넘도록 애를 써야 된다. 네. 굉장히 로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75석을 얻었죠. 뭐 이당 저당 다 돌아가니까 171석이 됐고요. 예, 그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은 당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수의 표를 얻는 것이 네. 1위가 되는 것이 네. 민주당의 최종 목표다. 네. 뭐 무슨 지금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 60% 득표율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네. 그런 또 수작이라고 봐야 될 텐데 60%가 되겠습니까? 60%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뭐 대구 경북에서 30이 아니라 40%는 나오고 부산에서 멀찌감치 앞서야 사실 가능할 이야기일 텐데. 전국적인 퍼센테이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TK에서 30% 넘으면 뭐 성공이고요. 오. PK에서는 45% 넘으면 성공이다. 뭐 요 정도 목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뭐 1위가 아니더라도 제가 예. 또 남욕 잘하잖아요. 네. 남욕의 1인자인데 네. 어떤 저 싸구려 평론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충청이 스윙보트고 충청에서 이겨야 이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죠. 충청은 표의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네. 표의 유동성이 큰 네. TK에서 표가 많이 올라야지 네. PK에서 표가 많이 올라야지 이깁니다. 아, PK. 네, PK가 늘 승부처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도 뭐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고 어쨌든 너무 낙승, 압승, 너무 앞서가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또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또 조성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 방송에서도 너무 그렇게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TK, PK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님. 네. 근데 사실 TK에서 30%가 넘는 결과가 지난 2022년에도 나왔습니다. 막판에 그들이 대결집할 가능성 없습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도 맞아요. 부산에서 그게 막 요즘 상당한 이번에 승리가 예상됐는데 요즘 막 부추기거든요. 보수 결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같은 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형용보수네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김문수가 빨리 중도로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김문수도 바보가 아니에요. 중도로 가고 싶어요. 근데 윤석열 일당들이 갖고 있는 극우에 있는 표가 있는 거야. 중도로 가면 이 표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비고 오른쪽에 가면 왼쪽이 비는 그렇지. 이런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선거 전략을 구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끝까지 보수가 완벽하게 결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단일화 가능성. 단일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재명 포비아를 느끼는 보수 언론의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공포심을 느끼는. 공포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수 커뮤니티에도 나 이재명이 너무 잘할까봐 걱정돼. 잠을 못 자겠어 하는 사람들도 진짜 있어요.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흐름 자체가 막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계속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듯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좀 두려운가 봐요. 제가 이준석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준석 공보물 한번 받아보셨어요? 저 봤어요. 저 봤어요. 몇 피짜리였어요? 그 2피짜리였는데 2피짜리죠. 그죠? 돈 적게 썼다는 뜻입니다. 네. 이준석이 유세차 몇 대 안 했거든요. 넉대 했다라고 하던데? 예. 끝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돈 적게 네. 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준석 씨 계산을 해볼게요. 이준석에게 제가 조언 하나 줄게요. 이준석보다 제가 당을 더 잘 아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226개 조직책 다 네. 해임한다. 네. 그리고 조직책 없이 선거 치르고 대선 후에 새로 임명한다. 네. 그 제안하십시오. 그거 받으면 합당하세요. 즉 이준석이 지금 네. 다시 들어가도 친윤이 주류기 때문에 네. 이준석이 그 당에서 뒤엎어가지고 당대표가 된다거나 예.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준석 계산으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 봐야 나는 잡아먹힌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단일화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단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김문수여도 단일화 안 해요. 왜 미쳤다고 단일화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면 모르지. 예,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저희 야시장 시간이었는데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내용과 재미를 더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화요일을 채워줄 제가 사랑하는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일단은 선거가 이제 한 열흘 네. 정도 남은 시점인데 예. 너무 뭐 승부에 대한 염려는 네. 놓으셔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그 선거 한 달 전에 굳어진 민심, 뭐 예를 들면 박빙의 상황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찌감치 고착된 이런 구도가 바뀐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어요. 게다가 또 지금 저쪽은 계속 죽을 쓰고 있고 이쪽은 계속 외연을 넓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드 역시 이 열흘 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 한국갤럽 금요일 나오거든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 보시고 거의 이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측하시면 될 것이다. 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이게 어때요? 감사합니다. 또 정확도는 사실 이 사장님이 요즘이 아니라 꾸준히 정확하게 맞춰 오셨잖아요. 네, 누구에 비해서? 이동영에 비해서 이동영은 너무 높고 거의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다. 감히 범접 못하는 오늘 김용민입니다. 클립이 많이 난무하는 네. 정치아시장이었고요. 오늘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정치비평가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함께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야식 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분 편안하게 또 네.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